26차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정자 조건은 우리가 성능점검자와 산정자 조건을 알아야 돼요. 성능점검자는 산업기사 이상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 자, 기능사 있을 때는 플러스 3년, 실무 3년이에요. 다음, 기능사 평가사 플러스 됐을 땐7 플러스 1. 다시, 산업기사 이상 0 플러스 0, 기능사 플러스 3, 기능사 평가사 플러스 1. 얘가 성능점검자 조건입니다. 시군구에 신고를 합니다. 시군구에 신고. 자, 의무적 발행하는 거죠. 그러한 단체는 어때요? 그런 정비업에 등록된 자 또는 국토부의 인허가 받은 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조사 산정은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기술사. 기술사는 16H 교육을 받아야 되죠. 방법이라든가. 어, 두 번째, 평가사. 평가사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져야 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자, 교육을 이수한 촬영기술사. 맞죠? 그래서 기능사 플러스 진단평가사, 산업기사 플러스 진단평가사. 기능사 이상이니까 이렇게 담았고 2번이 드렸네요. 어, 갑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수수료. 알선 수수료가 있겠죠. 그죠? 알선 수수료. 그럼 등록 대행 수수료죠. 대행 수수료. 다음에 산정 수수료. 산정을 의뢰했을 때는 산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과정이 없습니다. 관리 비용도 받을 수 있죠. 관리 비용. 관리 비용. 대신 뭐야? 관리 비용은 어, 공용 주차장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생각나요? 아직 나머지는 다 실비를 적용하지만 주차용을 초과할 수 없다. 관리 비용은 요거 하나 기억해 주고 알선 대행 관리 비용 산정 수수료 성능기록부에 1랭크가 아닌 것 1랭크, 2랭크 외판부이죠. 1랭크와 2랭크 외판부이 이 외판부이는 볼트 체결이 1랭크 그다음 용접으로서 옆에서 봐서 루프, 리어 펜더, 사이드 스패널 생각나요? 루프, 리어 펜더, 사이드 스패널이다. 그래서 기억하려겠고 A랭크, A랭크는 앞방패, 뒤에 방패, 프론트 패널, 리어 패널 얘는 받침대가 양쪽으로 인사이드 얘는 손잡이로 해서 바닥으로 트렁크 플로어 얘가 A랭크라고 했죠. 엔진과 휠하우스 그죠? 엔진과 휠하우스 승객 필러와 패키지 트레이라고 했습니다. 필러와 패키지 트레이 그죠? 필러 패널과 패키지 트레이다. 얘가 B랭크 자동차의 근원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이다. 얘가 뭐예요? C랭크. 그럼 1랭크 아닌 것, 쿼터 패널이죠. 그래서 외판 부위 얘를 골격 부위. 이렇게 나눠진다. 4번 같은 경우는 기능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경미한 긁힘이다 했을 때는 그냥 타 생각나요? 그냥 타로 해서 가치감 거다. 얘를 한번 보자고요. 뭐 어브레전 A, 흠집, 긁힘, 마모까지 있습니다. 마모. 원인실수에서 찌그러짐, 그래서 코로전 C, 부식되는 거죠. 깨트러지고 균열된 상태를 우리 T어 변형도 있습니다. 변형도 있다. 리덕션 R 기능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그죠? 자, 갑니다. 견적 금액의 경우 견적 금액에 몇 프로를 적용하는가, 옳은가, 필요한 견적 90%죠? 10% 조정의 폭이 빠진다. 조정의 폭이 빠진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실비 견적 90%, 소수점을 올린다.
점당 10,000원이다. 어, 또 있네, 여기에. 30일 이내 반영해야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정 의견이죠. 등급, 승용차, SUV, RV는 100이라는 조건. 승합차는 승차 인원, 최대 적재량은 화물차. 고장, 주행거리가 고장인 경우는 심각하죠. 주행거리가 고장인 경우는 기준 고정 가격, 기준 가격에 30% 적용한다. 30%, 고정 가격에 30% 적용한다. 이걸로도 시험에 자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실주행거리 평가한다. 기준가 30%를 감점한다. 유효기간을 가지고서 합쳐서 한다. 이거죠.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한다. 5개만원 기준가격이죠. 기준가격은 보험가입을 한다. 분기별 발생되는 보험가가 없을 때는 신차 가격에다가 감점료를 곱한다. 했습니다. 자, 기준가격은 보험가격, 매 분기별 발생되는 보험가격이다. 없을 때는 신차 가격 가지고 퍼센트를 곱한다. 이 퍼센트는 번호표가 있죠. 구하는 방법. 실무 때 하는 겁니다. 승차 인원을 고려한 자동차. 좀 전에 했어요. 승차 인원은 승합차. 그죠? 두 번, 성능 점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30일 이상, 2,000km 이상. 30일 이상, 2,000km 이상. 2번, 3번이네요. 30일 이상, 2,000km 이상. 아니, 왜 이렇게, 얘만, 이 모니터를 보면은 틀어놓고 하는 뭔가 다른, 당겨내 있는 게 있나? 졸려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상이상해. 인도일 기준에 인도일 기억해 주세요. 판매 이력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자, 온라인 광고를 할 적에는 요거 꼭 등재를 해야 되죠. 차량 번호 등 재원, 압류 저당 아니면은 성능 기록부 제시 번호, 매매 사업자의 정보에서 기억해 주세요. 검색해서 표준 상태 정의. 표준 상태는 외장과 내장이 깨끗해야 된다. 운행이 하체와 엔진과 하체가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죠? 표준대에 거리 공기피는 5mm. 예, 틀렸네요. 5mm. 5mm. 용도 변경은 원래 승용차로 나온 차를 렌트카라든가 영업용, 직수입 등이 발생됐을 때는 용도 변경으로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네, 용도 변경. 렌터카, 영업용, 관용, 직수입. 12번 평가 기후 적용 기준은 좀 했어요. 긁혔어, 찌그러졌어, 깨틀다, 부식이죠. 리덕션 R은 그냥 타는 거, 부식 틀렸다 했습니다. 자,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수리 필요야. 수리 필요 상태를 먼저 쓴단 말이에요. AUCT로 해당되는 결과하고 뒤에다 써. RPX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지만 수리 이력은 X하고 W 표기한다. 그죠? X하고 W 표기한다. 여기서 하나 잊은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수리 필요에서는 내장, 광택, 클리닉, 응급 타이어는 그냥 감정계에서 숫자만 쓴다 했습니다. 숫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의 노 딱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세.
미세. 자, 미세를 다른 말로 보통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 노후로 인한 현상. 그래서 8년 이상, 15만 이상은 또는요, 점검하지 않는다. 감점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죠. 자, 10등급 평가예요. 10등급. 위에부터 봅니다. 10등급 신차 수준, 9등급 표준 상태 8, 7. 얘네들은 뭐야? 수리 필요한 게 2개, 3개. 5, 6. 6은 뭐예요? 교환된, 1랭크 교환된 부위 하나, 2개. 그 다음에 4점. 외판 2랭크 사고, 3점. A랭크 2점. B랭크 1점. C랭크. 그죠? 그래서 그러면 4등급부터 외판 2부터 4보죠. 외판 2부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잘못 쓴 게 있어. 얘랑 똑같아. 그죠? 똑같아. A랭크에 해당되는 거, 방패. 15번. 점검에 관련된 거, 점검은 눈에 띄죠? 뭐예요? 1에서 2m, 3에서 5m죠? 3에서 5m. 이리 잘한다. 좌측 방향부터 시작한다. 요거 1, 2, 3, 4.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식 조향장치. 유압식 조향장치는 따져보면은 여기 동력 실린더가 있고 타이로트가 있고 방어 펌프가 있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는 아니다. 자, 17번. 침수차는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게 되면 냄새나 오물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침수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나오죠. 실내 트렁크룸에 오물, 냄새가 난다. 엔진 세시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기 계통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침수가 되면은 가치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된다. 그죠? 지속적으로 국한돼서 국부적으로 부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부적으로 계속해서 부식이 발생한다. 자, 침수는 실내 트렁크는 냄새라든가 아니면은 오염이 돼 있다. 그죠? 냄새라든가 오염이 돼 있다. 두 번째, 전기계통. 전기계통, 라디오 히터 아니면은 잠금장치, 램프류, 등화 발전기 등등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엔진 셋이 우리가 기억을 해줄 것은 라디오 엔진룸이죠. 라디에이터 코어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가 있다. 엔진이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부조가 발생할 수 있고 올량 점도를 점검해야 된다. 그죠? 엔진룸 점검사항이 틀린 거. 뭐 사실적으로 얘는 주는 문제죠. 뭐 에어컨 파워, ABS를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량을 확인할 수가 있죠. 뒷버릇 양이 아니죠. 얘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변속기 오일량 아니면 헤스가스켓 오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룸은 동일성을 확인한다. 그치? 시동 상태를 확인한다. 장비품 기기를 확인한다. 에어컨 파워, ABS, 펜벨트, 배터리 얘네가 장비품이죠. 다음에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각종의 배선 상태, 아니면은 오히려 냉각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전기장치 아닌 것. 얘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충전장치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역할을 한다. 계기장치에서 지시등과 경고등, 그죠? 지시등과 경고등. 뒷유리시,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등 아니면 경고등은 적색이죠. 오일 압력 경고등, 도어 열린 경고등, 충전 경고등, 엔진 경고등.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줄 아냐 모르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수동 변속기 클러치.
클러치 해당되는 건 당연히 마스터 실린더, 디스크, 릴리스 실린더, 클러치 기어는 없죠.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는 밖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어떻게 해요? 타이어 폭, 그 다음에 단면적, 높이, 편평비죠, 편평비. 다음에 안으로 타이어 내경, 님의 직경, 휠 사이즈를 얘기한다겠어요?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했습니다.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그래서 타이어 폭, 편평비, 레디얼, 림의 직경, 타이어 내경, 76은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겉에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돼. 겉에부터. 그래서 편평비, 참 타이어 폭, 편평비, 림의 직경,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암기야. 접합자동차 또한 사회적 이슈가 돼서 문제가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루프를 포함하는 상태에서 필러 기준을 자르든가, 루프를 뺀 상태에서 뒤에 필러를 자르든가, 그래서 자른 표시 때문에 용접 자국이 확인되고, 실링 자국이 확인되고, 필러를 자르기 때문에 웨저 스트랩 탈거하면은 스폰 용접 자국을 확인한다. 얘는 아니죠. 접합 자동차 선성정을 확인한다. 실리콘 주입 상태를 확인한다. 루프를 포함한 경우는 휠하우스 패널 산수 용접을 확인한다. 각 필러의 용접 자국을 확인한다. 이 필러는 어떻게 웨저스 탈착구 용접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디는 토탈 5개로 이루어졌죠. 엔진룸, 프론트 바디, 그죠? 사람 타는 승객룸, 메인 바디. 앞에부터 뒤에 것까지 어떻게 해요? 바닥 역할을 하는 언더바디. 그 다음에 측면부, 프론트 바디와 리어 바디와 루프와 언더바디를 연결시켜주는 측면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사이드 바디다. 마지막으로 리어 바디. 리어 바디는 창고야. 창고기 때문에 골격도 없어. 그리고 표피 한 장이야. 그래서 골격이 없는 표피 한 장 구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 설명했어요. 자, 갑니다. 차대번호. 차대번호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번호. 차대번호 어떤 때는 세 문제도 나오고 두 문제, 뭐, 두세 문제는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자, 17자리로 돼 있어요. 그죠? 17자리로 돼 있죠? IOQ는 사용하지 않아. IOQ는 숫자랑 비슷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앞에 세 자리 회사군. 곱하기 2에서 6자리 특성분. 그 다음에 8자리 번호금. 제작국, 제작사 차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특성적인 게 있다. 뭐, 연료라든가 아니면은, 차체 형상, 배기량. 차체 형상이 5번째, 배기량이 8번째. 그죠? 자, 10번째, 열 번째, 9번째가 연료야. 10번째, 10번째가 연식을 얘기해. 여기부터는 번호군이야. 번호구는 어떻게? 첫 번째가 열 번째 연식, 두 번째 11번째죠. 결론은 여기가 공장 위치, 그 다음부터 6자리는 1년 번호다. 그죠?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앞에 세 자리, 그 다음에 특성은 6자리, 번호는 8자리, 토탈 17자리 돼 있다. IOP는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연식은, 여기 연식, 이 연식은 IOQ와 UZ가 빠졌죠. IOQ와 UZ가 5개가 빠졌다. 그래서 21개, 80, 0으로 시작해서 2000으로 Y로 끝나고 20102 A다. 그죠? 연식을 얘기하는 건 대체 어디냐? 10번째다. 여기부터가 공장 위치하고 해서 번호군이다. 11번째 위치를 얘기한다. 10번째 연식을 얘기한다. 1년 번호를 얘기한다. 그래서 평가 포인트. 평가 포인트는 개인이 타던 걸 처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어디에 따라서
지역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업종, 용도에 따라서 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검 포인트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미, 업종, 용도, 사용 지역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후드 패널과 관련이 없는 거였습니다. 실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신지, 고정 볼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틈새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연성은 관련이 없다. 자차 패널 조립 부품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따져보면은 1랭크, 2랭크, 외판 부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A, B, C는 골격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1랭크는 볼트 체계를 얘기하고 2랭크는 루프, 리어 펜더, 사이드 패널을 얘기하는 거고 A랭크는 앞에 범퍼, 프론트 패널, 뒤에 범퍼, 리어 패널 앞에는 인사이드 패널이 잡아주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바닥, 트렁크 플로어가 잡아주죠. A랭크. B랭크는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 또 필러 패널과 패키지 트레이, 자동차 근원,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중에서 엔진과 관련이 없는 거, 엔진 오일, 그죠? 주변 오일, 엔진 노크, 뭐야, 변속기제만. 문제 아니죠. 주인공 부스터. 자, 브레이크 제동 장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 뭐예요? 대기압과 진공압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배력 장치가 있고. 다음에 유압시 마스터 실린더가 붙어 있고, 마스터 실린더에서 박자 바퀴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다. 캘리퍼로. 자, 여기는 진공압과 대기압을 이용한다 했어요. 진공을 빼줄 적에 빼면은 딱딱해. 딱딱한 경우는 뭐예요? 얘가 고장난 거야. 배력 장치가. 그래서 어떻게 부스터와 그 다음에 진공 펌프, 진공 호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파스칼 원리죠. 유압식 파스칼 원리는 마사 실린더, 파이프, 캘리퍼 얘네들이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면서 망가졌을 때는 세 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진공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잘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진공이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험 테스트하는 방법은 진공을 제거해. 어떻게 제거해? 키를 업으로 놓고서 페달을 막 밟으면 딱딱해져. 이때가 진공 제거한 상태. 밟은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렸을 때 페달이 쑥 내려가면서 스펀지처럼 정상적으로 들어와야만 정상이죠. 자, 시동 끄고 브레이크 pedal 수체를 간다. 진공제 간다. 맞죠?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는 거야. 자, 시동이 걸리면서 페달이 내려가면 부스터 불량이 내려가면 부스터 불량이 아니죠. 내려가야 정상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자, 갑니다. 에이, 얘는 뭐 장비품 실내랍니다. 실내. 실내에서 장비품을 확인한다. 자, 측방부는 사이드 패널, 도어 필러입니다. 자, 엔진룸, 인사이드 패널, 엔진 주변 변속기 장비품, 주변기기.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냉방 순서,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서 빵 하고 올라가는 압축기, 그죠? 저압인 기체를 고압으로 올려줘. 얘를 다시 액화시켜. 액화, 응축기, 컨덴사죠. 액화된 과정에서 이물질, 공기, 뭐 기포 등등 수분을 없애줘야 돼. 드라이어. 고압인 액체를 이제는 차갑게 빵 맞춰줘. 그죠? 팽창 밸브. 기억해 주세요. 차대번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굴곡이랍니다. 굴곡, 굴곡. 글자의 굴곡, 글자의 굴곡.
글자의 굴곡. 차대번호 이상은 싫다가 글자의 굴곡을 하다.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